전관호 전관이 선임이 되고 이제 음주운전 사실을 좀 인정하면서 구속은 안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근데 웬걸? 역시 대표님들이야 본부장님이야 뭐 나를 구해주러 왔구나. 아니 나도 구속됐어. 네, 안녕하세요. 실전 법률 알려드리는 현변이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 이렇게 행동하시다가 정말 위험하다고 말씀 좀 드렸는데 김호중 씨가 결국 구속됐어요. 사고가 있었던 이후로 보름 만이고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이후로는 닷새 만에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이날 영장실질 심사가 있었는데요. 이 영장실질 심사라는 거는 사전구속영장, 재판 전에 사전에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자료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진짜 구속할 필요가 있을까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재판을 말해요. 자, 이 재판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전 구속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렸지만 좀 타임라인을 한번 더 돌려볼게요. 시간을 앞으로 돌려보면 한 보름 전이죠. 지난 9일날 밤에 김호중 씨의 이 벤틀리 차량이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사고를 낸 채 그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이 있었어요. 이분이 음주를 하고 사고가 냈다고 하더라도 바로 사고 조치를 했으면 사실은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김호중 씨가 음주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음주 사고가 처음이라면은 집행유예, 운이 좋다면은 약식 기소, 벌금까지도 기대해볼 만한 사항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혹 때려다가 혹을 자꾸 붙입니다. 일단 여기서 사고 조치를 안 했죠. 정말 일말의 망설임조차 없이 바로 엑셀을 받고 도주하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차량 바퀴가 들릴 정도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안에 앉아있던 운전자나 또는 승객이 있었다면 그 승객은 필연적으로 상해를 입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일반 도로교통법 사고 미조치가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운전죄, 그 중에서도 상해, 도주치상죄가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에 해당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범죄의 급이 많이 높아지는 겁니다. 일단 사고 직후에 김호중 씨의 매니저 대신 자수를 하죠. 좀 황당한 일인데 김호중 씨가 운전한 게 아니라 이 매니저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자기가 자수를 합니다. 범인 도피 교사 또는 방조죄에 해당할 수가 있고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범인 도피죄가 되는 겁니다. 경찰들이 이런 사건 하나만 걸려라 지금 벼르고 있었던 사건이었거든요. 인터넷에 떠도는 글이 음주 사고 직후에 형장을 이탈하더라도 음주 측정을 못하게 되면은 음주 운전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다. 이런 글들이 떠돌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내부에서도 이런 사건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수사하려고 필요하다면 강제 수사도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단 말이죠. 임의 수사에서 강제 수사로 전환되는 것을 좀 무섭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김호중 씨가 결국 17시간 이후에 내가 운전한 거 맞다라고 자백을 하죠. 그리고 애초에 김호중 씨가 출석하기 전부터 거의 모든 CCTV와 동선들 파악 다 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갔으며 다 확인했을 거예요. 뒤늦게 사실을 말하더라도 경찰관 입장에서는 화가 날 대로 나 있는 상태였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정작 또 17시간 이후에 출석해서 한다는 얘기가 또 음주하지 않았다. 그 당시에 1차, 2차, 3차까지 갔던 걸로 나와 있는데 술잔을 입에 대기만 하고 실제 마시진 않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입에 왜 대기만 해요? 손을 몇 번 올렸고 입에 몇 번 털어넣었고 이것까지 세세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최근의 수사 트렌드예요. 그런데 술잔을 입에만 대고 마시진 않았다. 차만 마셨다. 진짜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가 보려는 머리 쓰는 보이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정말 안 좋게 보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호중 씨의 콘서트가 있었죠. 진실을 밝혀질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자, 그 이후에 이런 변호사분을 선임을 했는데 어떻게 지금 이런 분을 선임을 했지 싶을 정도의 변호사분을 선임을 해서 이분과 같이 포토라인에 섰는데 근데 이런 분과 함께 포토라인에 서려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두 가늠이 좀 안 돼요. 어쨌든 이분을 선임한 이후에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을 했죠. 이때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거는요, 분위기가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고 일주일 열흘 이 짧은 기간 동안 강제 수사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이루어졌거든요. 소속사부터 김호중 씨의 자택, 차량, 압수수색을 엄청나게 했어요. 이런 수사를 일반인들은 버틸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이런 정도까지 강제 수사가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겠죠. 그런데 실제 이런 강제 수사가 들어오고 그런 상태에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니까 블랙박스 SD카드를 파손했다, 음주운전한 정황이 드러난다, 동석인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들어간다 이러고 있으니까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이제는 자백하고 구속만 하면 면하자.
사실은 자백을 하더라도 현재 판례상으로는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음주 측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음주운전 자체로는 처벌을 못하고 있는 게 현재 판례이긴 해요. 진짜 이렇게 수사기관을 화나게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니까 처음에는 구속될 수도 있겠다, 구속될 가능성이 좀 클 것 같다 라고 생각하다가도 전관후 전관이 선임이 되고 이제 음주운전 사실을 좀 인정하면서 구속은 안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근데 웬걸? 구속됐죠. 수사에 협조한 태도로 좀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쌓여있던 안 좋은 태도가 많이 반영이 되고 이거 인멸 염려가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대로 구치소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수사에서요, 수사기관을 얕보면 안 돼요. 좀 맘먹고 수사를 하면은 진짜 이렇게까지 수사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변호사들이 바보라서 임의 수사에 좀 적극적으로 응하고 협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강제 수사가 들어오면은 너무 힘들고 당사자들의 고통을 받고 진짜 일반인은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도 마음 먹고 수사를 한 건데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서 이런 식으로 수사에 대응하면 어떻겠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이런 얘기 들으면요, 아, 이 사람 진짜 큰일 났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사실 처음에는 보험 처리하고 사건 당시에 일반적인 수순으로 갔으면 그냥 집행유예 정도는 받을 수 있었고 구속은 면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잘하면, 운이 좋다면 벌금도 노려볼 수 있을 만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악수에 악수를 거듭한 끝에 구속 수사를 받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이걸 재밌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김호중 씨가 구속이 됐잖아요. 그 대표와 그 본부장 같은 이유로 같이 구속이 됐습니다. 진짜 수사기관도 법원도 너무너무 화가 났나 봐요. 역시 대표님들이야, 본부장님이야 뭐 나를 구해주러 왔구나. 아니, 나도 구속됐어. 아직까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밝혀지진 않았지만 단순한 음주운전 사고, 음주운전으로 끝날 수 있던 사건이 뜬금없이 이렇게 대표와 본부장 또는 또 매니저까지 이렇게 강제 수사가 되게 되는 이런 사건이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릴 것이고요, 향후 재판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불리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다. 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또 사고 미조치 사건에 대해서 김호중 씨가 구속되었다는 소식까지 좀 전달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흥미로우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실전 법리를 알려드리는 현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